안녕하세요. 남편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그러하듯 아이 키우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2년 전 시댁과 인연을 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니 온전한 내 가족을 갖고 싶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보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아가, 너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수요일쯤 내려가려고요. 이번에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 보구나. 매번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어쩐다니?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나는 네가 고생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식구는 너까지 내시지만 큰 집이다 보니 제사 모시는 게 영. 이게 다 무슨 업보인가 싶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도 보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오래같이 있어야죠. 나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고 싶구나. 나이 먹어서까지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늘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잘 알죠. 이번에는 제사 음식을 조금 줄이려고 해. 다행히도 오는 친척들이 별로 없다고 하네.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영 찜찜하다고.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저 오전에 일찍 내려갈 테니까 저랑 같이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래요.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아,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말이다. 네? 뭔데요? 이번에 진수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인사만 하는 거라 대접할 필요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너야 워낙 우리랑 왕래가 잦았으니까. 명절에 오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식사는 해야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주버님은 언제 만나신 거래요? 글쎄다 맘 잡고 공장 들어가더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지 뭐니. 아직 만나본 게 아니니 나도 가늠을 못하겠다. 그럼 그때 만나보면 알겠네요. 그때 내려가기 전에 연락 한 번 더 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오냐, 고맙다. 저는 대기업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남편과 7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 사업을 하다 코로나로 인해 말아먹은 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작년에야 겨우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하게 되었죠. 성격도 사업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공과 사 구분하는 게 명확했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려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하셨다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도 하시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욕심도 없는 다정다감한 분이셨죠. 저에게 늘 새아가라며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런 저도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자 노력했고 고부 갈등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죠. 자기야, 바빠? 아니,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요 근래 쉬엄쉬엄 일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 추석에 형님도 오시겠지? 당연한 걸 왜 물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오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도 실례 아닌 거겠지? 왜? 어색해? 좀 그렇지. 지난 설에 인사 오고 나서 갑자기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따로 만난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네. 번호는 알아? 응, 어머님이 알려주셨어. 그래도 같은 며느리들인데 내가 동서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예의겠지? 예의랄 것까지야.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지 뭐.
쓰잘데기 없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참에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참. 일단 내가 연락해 볼게. 알겠어. 이따가 퇴근하고 봐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최경이라고 합니다. 동서예요. 아, 네. 어쩐 일이에요? 이번 명절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결혼하시고 따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내가 형님이니까 그래도 되지? 근데 명절에 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뭘 어떻게 해? 명절이 그냥 명절이지 뭐. 설마 나보고 음식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아, 그럼 명절 당일에 내려오시나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명절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시집살이 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결혼하시고 첫 명절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에 틀어박혀서 음식을 해. 우리 부부는 해외여행 일정 잡아놔서 못 가. 동서가 늘 음식해왔다며? 아, 그러시구나. 여행도 다니시고 좋네요. 비꼬는 거 아니지?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용돈 200만 원 보내드렸어. 안 그래도 동서 계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좌 좀 불러봐. 제 계좌는 왜요? 그냥 여행 가버리면 욕할 거잖아. 뒷말 안 나오게 수고비라도 주겠다 이거야. 그럼 동서도 불만 없을 거고. 어머니는 용돈 드리니까 좋아하시던데. 형님, 지금 돈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날이 섰어. 그냥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튼 이번 명절에 고생 좀 해. 일단 알겠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솔직히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리고 집안도 빵빵해서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고작 돈에 꼬드김 당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매번 곤란한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은 늘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렇게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으니 돈에 홀리셨던 겁니다. 결국 첫 명절은 고사하고 그 뒤로도 형님은 매번 명절에 용돈을 보내오며 정작 본인은 얼굴도 안 비췄어요. 명절 전후로 해서 주말에 식사 한번 하고 안부차 연락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기술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 오너의 딸이었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었고요. 무력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저와 형님을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에 내 생일에 내려올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시험 기간이고 학교에 일이 있어서 생일 전주에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이번에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못 가. 경이랑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갈게. 그리고 나 일요일에 출근해야 해서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자. 뭐, 결국 내 생일엔 아무도 못 오는구나. 어머니, 형님이랑 아주버님은요? 걔네들이야 워낙 바쁘잖니. 뭔 놈의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진수도 본사 부서로 옮겨서 출장도 가고 그런다는데 못 온다는구나. 저희도 이번에 일정이 안 맞아서. 죄송해요. 토요일에 가서 만난 거 대접해 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오랜만에 쇼핑도 좀 하시고요. 됐다. 울며 겨자 먹기지 어렵게 키운 두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생일날에 혼자 버려지고. 이게 뭐니? 버려지다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네 형은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나마 너희들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생일엔 혼자 보내게 생겼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니 참나.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내려가잖아요. 미리 용돈도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좀 푸세요. 용돈 네가 얼마나 보내줄 건데. 큰애는 늘 200만 원 정도는 보내던데. 근데 선생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달 200만 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힘 닿는 대로 드릴게요.
이 사람도 프로젝트 끝나면 수당 들어오고 해서 목돈 생겨요. 목돈이라고 해봤자 푼돈이겠지. 선생질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큰애 좀 본받아라. 어제 큰애가 500만 원 보내왔더라. 500만 원? 무슨 일로? 왜긴 나 옷이나 필요한 거 사고 나머지는 용돈 하라고 준 거지. 네? 형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형님 능력자시네요.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다마다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 작은애, 너도 이참에 그 선생질 때려쳐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야. 너도 큰애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고생은 안 해도 되잖니? 나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게요. 기술과정, 그게 뭐 대수라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솔직히 경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가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어? 매번 명절마다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하는데? 그럼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니? 늘 하던 사람이 해야 손에 익어서 준비도 빨리 하고 그러는 거지. 너는 남자라서 잘 몰라. 시어머니는 형님을 두둔하기까지 하며 저를 거의 식모로 대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기 중 시험 기간, 수행평가 기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과목이 일반 과목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하시겠지만 정말 바빠요. 아무튼 매번 명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용돈을 보냈어요. 그래놓고는 할 말 없게 만든 다음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놀러 가기 일쑤였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저에게 일을 할 것을 강요하셨고 형님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몸고생 마음고생 혼자 다 하던 저는 임신 11주 차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취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었죠. 왠지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 웬일이야? 아니, 2주 뒤면 설 명절이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못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서운해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미리 용돈 보내드렸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직 몸 덜 추스린 거 아니야?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던가. 에이, 저 이제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못 오신다는 거죠? 결국 또 저 혼자 해야 하네요. 뭘 그런 걸 물어? 동서도 따로 챙겨줘? 나 참, 그런 거라면 미리 말하지.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아무튼 못 오시는 걸로 알게요. 그래, 잘 지내고. 형님, 안부차 연락드려요. 내일 모레 설인데 어머니한테 안부 연락은 드리셨죠? 아니, 왜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안 할까봐? 도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이 일터니 정신도 가출했어? 지금 이거 시짜짓 하는 거지? 네? 시짜짓이라뇨? 그리고 여기서 아이 이야기를 왜 해요? 안부차 연락드렸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안부차 핑계로 나 갈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지금 동서 계좌로 3만 원 보냈으니까 이걸로 커피라도 사 먹어. 나 대신 수고 좀 해. 뭐라고요? 3만 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수고비 주는 거지. 내가 지금 해외에서 돈을 좀 써서 이체할 수 있는 게 3만 원뿐이네. 난 풀빌라에서 여유를 좀 즐기는 중이라 그럼 수고해.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미친년, 영원히 후회하게 해줄게. 뭐? 미친년?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3만 원 보냈다고 막 나가자 이거야? 내가 이거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그러시던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쪽은 여유인지 나발인지 마저 즐기세요. 뭐? 너 한국 가면 봐.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형님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도 캐내려고 심부름 센터에 사람을 고용해서 형님의 뒷조사를 하는데 뒷조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회사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형님네 친정은 공장장 자리를 핑계로 뒷돈도 받아 챙기고 있었고 거기엔 아주버님도 가담해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명절 당일에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아주버님 부부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는 명절 당일 새벽바람에 시댁에 온 거 있죠? 기니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님의 친정이 사정이 조금 어렵게 돼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일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침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모든 증거를 다 내던지고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한참을 종이 뭉치를 보더니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으로 왔고 아니나 다를까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모든 연락 다 차단해버리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네? 저요? 그래, 내 인연 우리 집안 말아먹고도 편히 살 줄 알았어. 니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무슨 소리세요? 저 때문에 다 망하게 생기다뇨?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회사 지금 부도위기인 거 누가 익명으로 비자금 관련된 거 고발했다는데. 그거 동서가 뿌리고 간 증거들이잖아.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요? 내가 뭐라 했어요? 영원히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죠? 너 당장 시댁으로 와라. 오늘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마. 무슨 버릇이요? 어머니나 버릇 고치세요. 돈 욕심 없던 분이 돈맛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그동안 개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니,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아니요.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절 대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진 안 했죠. 어머니도 형님이랑 똑같아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형님, 어린데도 제가 꼬박꼬박 대접해주니까 아주 제가 만만하죠? 지은 죄 달게 받으시고 행동거지 좀 똑바로 하세요.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지 말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너 당장 현수랑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둘 생각 없다. 돈도 없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아, 네 알아서들 하세요. 현수 씨도 어머니라면 지긋지긋하다던데요? 이참에 연 끊으시던가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니까짓 게 어디서 천륜을 끊으려 해? 아, 그만 시끄럽게 하세요. 귀 아파 죽겠네. 그럼 전 이만. 남은 인생 돈만 쫓다 잘 살아보세요.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고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손 쓸 새도 없이 조사당하고 순식간에 잡혀가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고 회사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전문 경영인이 고용되고 공장은 재가동되었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죠. 자연스레 시어머니도 돈줄이 끊겼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은 손절을 쳐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부부는 자연스레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을 좀 잘 모으고 부풀리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시댁을 한번 뒤집어 놓았더니 그 뒤로는 안 왔지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고요. 저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과 얼굴 보고 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한때 사이가 좋았던 고부지간도 형님이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요. 이렇게나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연을 잘 챙겨 듣고 하나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교사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많이 애쓰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는 하는데요. 제 시누이 또한 제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허영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가 최근에 제게 어떻게 박살나게 됐는지 통쾌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누이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동생이 결혼을 해서 다행이네. 이제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옳게. 네, 형님. 저야말로 너무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던데. 결혼식장을 되게 조촐하게 잡았더라?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라고 그랬었던가? 그럼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적당히 쓰는 게 어땠을까? 남편이나 저나 조촐하게 식 치르자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어서요. 형님께서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나 다른 분들도 다 결혼식 만족하셨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는데 뭔가 날림으로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내 친구들도 결혼식 참여한 애들 꽤 되는데 여기에는 내 사회적 지위도 걸려 있다고. 알아?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올케 입장에서야 그냥 싼값에 가성비로 결혼식 치렀다고 만족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구려로 결혼한 동생과 올케가 있으면 마음에 걸린다고. 내 남편이 큰 골프장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VIP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돈 보태준다고 할 때 받지 그랬어. 저는 남편한테 딱히 그런 얘기 못 들었네요. 아, 그래? 그럼 정우가 말을 안 했던 거구나. 내가 올케 결혼할 때 1억 정도 보태주려고 얘기 꺼내니까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한 일이지만 저도 아마 거절은 했을 것 같아요.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고 저희 분수에 맞게끔 쓰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과소비를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이 돈 쓰는 거에 중독되고 낭비하게 되잖아요. 올케,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결혼식 치르는 동안 뭐 이상한 거라도 주워 먹었어? 얘길 들으면 꼭 내가 과소비하고 사람들한테 사치 부리는 사람인 것 같네? 아니요, 형님께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 기준에 과한 돈은 쓰기가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지금 말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냐? 동생이랑 결혼했다고 호의로 대해줬더니 사람을 무슨 졸부 취급을 하네? 아, 그래. 올케는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교사로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난 남편 잘 만난 덕분에 돈이나 펑펑 써제끼고 다니는 형편없는 여자라 이거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형님, 전 단지 검소한 게 제 취향이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위선 떨지 마. 올케. 앞으로 내가 지켜볼 테니까 내 성질 안 건들게 조심하고. 이번은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갈 테니까 말대꾸 하지도 말고. 호의를 거절했을 뿐인데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교양이 없다는 둥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절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시누이. 이때부터 결이 안 맞는다 싶은 사람이었는데 가족 모임을 하고 나면 항상 제게 시비를 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올케. 학교 선생님은 나중에 연금 같은 것도 따로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나?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해주고 이러면 열심히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 받는 처지니까. 에이, 내가 또 한 소리 할까봐 지레 겁먹기는. 그럼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야 했겠네? 이번에 가족들 모였을 때 보니까 막 영어도 유창하게 사용하고 그러더만.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는데 외국 간 게 아니라서 유학파만큼은 못해요. 그냥 기본적인 영어,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아는 정도라. 아, 내가 대단하다고 한 게 별거 아니라 이거네? 옳게 은근 사람 칭찬을 돌려가기로 화답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쑥스러워서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사람 무식한 거 가지고 돌려가고 그래? 나도 영어 본격적으로 배웠으면 남들보다 훨씬 유창하게 할 수 있었어. 단지 기회가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하면 제대로 했다고. 네, 알죠. 형님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실 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 올케가 언제 내 공부 실력 테스트한 적이라도 있어? 무슨 애들 가르치듯이 오냐오냐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거 나한테는 안 통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한테 형님이 재주가 이것저것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포토샵 같은 것도 다루시고 가족 공예 이런 것도 배우면서 손재주가 참 좋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손재주 좋은 사람은 머리도 좋잖아요. 올케도 머리 좋았을 텐데 왜 선생님 일을 했어? 돈 많이 못 벌고 애들 가르치느라 힘든 직업 아니야? 네, 그건 그렇긴 한데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요. 돈 많이 들어오는 직업 하면서 많이 벌어두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졸업하면 뭐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두고두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저는 지금 직업에 만족하는데요. 그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거야. 머리에 먹물은 많이 들었는데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지. 막말로 같은 시간 들여서 좋은 머리로 공부를 했음 내 남편처럼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애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랬을 텐데. 저도 졸업한 학생들이 종종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가는데요. 죄송하지만 사업이나 애들 가르치는 일이나 돈을 놓고만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일에 저는 나름대로 긍지도 있고요. 그래. 나도 꽉 막힌 올케한테 괜히 좋은 얘기 들려주고 싶지 않네. 인생 스스로 힘들게 살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제 직업을 은근히 비하하고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쳐봐야 뭐 하겠냐는 등 모든 일과 노력을 돈으로만 따지는 사람이 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도 이런 시누이를 지긋지긋하다며 결혼식 지원을 도움받았으면 그걸로 두고두고 우려먹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람 지긋지긋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격에 질린 건 저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이혼하는 거 말리려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방문했었다며. 그래도 여전히 이혼하겠다고 고집 부리신 거야, 아주버님? 누나가 완전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소용이 없더라. 나도 매형 그간 고생해온 거 지켜봐 왔으니까 뭐 말릴 생각도 안 들었고. 아주버님이 뭐 어떻게 고생했었는데? 한 달에 몇백씩 생활비하라고 갖다 주면 그거 홀랑 다 써버리고 신용카드 돌려막기하고 명품 가방이며 비싼 외식이며 즐기면서 돈만 써댔다더라. 매형은 누나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대. 그거 듣고 기가 막혀서 돈 어디다 썼냐고 하니까 누나가 돈 쥐꼬리만큼 벌어주는 주제에 왜 잘난 척하냐면서 친구들 중에 의사 남편 있는 사람이랑 막 비교질했다더라고. 아주버님도 화나실만 했겠네.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쓰기만 쓰고 존중도 안 해주니까. 원래 말 함부로 하고 자격지심 많은 사람인 건 알았는데 남들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매형도 깔아볼 줄은 몰랐어. 그동안 이거 말고도 들은 일화가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면 솔직히 이혼해야겠다 싶어. 결국 이혼을 당한 시누이는 그래도 사업하는 남편을 둔 덕분에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명품 자랑이며 허세는 더더욱 심해져만 갔죠.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는 엄청 자랑을 하고 남편에게는 몰래 돈을 빌리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누나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 꺼내고 그러진 않지? 나한테는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까지 막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더라고. 나한테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이 또 금방 부족해지신 거래?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가 적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몰라. 말로는 어디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과소비 때문이야. 명품 가방이며 구두는 잔뜩 사대고 비싼 음식은 먹고 다니는데 돈은 또 벌지도 않거든. 누나, 아무래도 노숙자 신세는 져야만 정신 차릴 모양인가 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당신이 좀 같이 말려봐야 하는 거 아냐? 이러다가 신용 불량자 되시겠다. 엄마랑 아빠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딸 자식이라지만 그냥 신용불량자 되게 내버려두라시네. 아무리 옆에서 타이르고 좋게 말해도 알아먹질 않는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당신은 안 괴롭힌다니 다행이다. 아니, 돈 얘기는 나한테 안 하는데 대신 다른 걸로 나 괴롭혀. 맨날 명품 가방을 어디서 샀네. 구두가 어떤 모양인데 한정판이네 하면서 시도 때도 없어. 맞장구 제대로 못 쳐주면 열폭하냐, 자기 무시하냐 등등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아니까 아주 힘들다. 당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 지금 누나 아빠랑 엄마도 손 놓은 상태라니까. 나도 오래전부터 누나 포기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당신이 괜히 받아주고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뭐 빚진 거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하네.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은근 학업 컴플렉스 있어서 당신한테 스트레스 풀려는 걸 수도 있어. 얘기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쓰레기 통하라고 당신 찾는 거 확실하다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 아니, 얼마 전에는 애들이 듣는 데서 엄마가 돈 못 벌어서 어떡하냐는 둥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니까. 당신도 봤으면 진짜 속 터졌을 텐데. 앞으로는 집에 괜히 부르지도 말고 거리 두면서 대면대면하게 지내. 애초에 얘기 들어주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컷해버리라고. 알겠어. 나도 더는 참고만 있진 말아야겠다. 남편과 종종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시누이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혼을 당한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부족하면 물건 사느라 빚까지 져가면서 제게 자랑을 해댈까 싶기도 했습니다. 적당선에서는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너희들이라도 성공하라는 둥 헛소리를 하며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형님,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나름 정해두고 있는 교육 방침이 있는 건데 자꾸 용돈이라면서 10만 원씩 쥐어주지도 말아주시고요. 아니, 애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 심어주려고 한 건데 그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그럼 내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나중에 거지 신세 되는 거 보고만 있어? 거지 신세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들 잘 크고 있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돈은 좀 부족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울 거라고요. 지금 옳게 나 저격하는 거야? 돈만 펑펑 써대고 정신에 하자 있는 사람이라고.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논점 흐리지 좀 마세요. 저는 형님이 정신에 하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애들을 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돈 주고 나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날 저격한 거 맞잖아. 옳게 좀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 나와도 나중에 취직하면 결국 월급쟁이 신세밖에 더 돼? 나같이 돈 많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신세밖에 더 되냐고.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좋은 의도로 그러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저랑 정한 교육 방침을 형님이 멋대로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 아빠 비하하듯이 가난이니 어쩌니 그런 말씀도 말아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애도 없는데 돈만 써대는 정신 나간 년이라 이거네? 옳게 요즘 좀 사람 마음에 든다 싶더니 또 이렇게 삐딱선을 탄다? 형님이 저희한테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님 이제 돈 많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이 뭐가 어쩌고 어째? 나 남는 게 돈인 사람이야. 돈 썩어 남아서 조카들한테 용돈 10만 원씩 쥐어주는 거 몰라? 남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용카드 빚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중이라면서요. 와, 어이가 없다. 내가 그건 한때 과소비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는 거 알고 있지? 하물며 내 남편, 골프장까지 가지고 있던 알부자였어. 그런 남편 뒀던 내가 당연히 건물 한 두 채쯤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럼 남편한테는 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건데요? 급하게 건물 관련해서 돈이 나갈 때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무슨 사람을 거지 보듯 취급하니까 어이가 없네? 나 없는 돈까지 빌려가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 아냐? 올케가 거지처럼 산다고 남까지 거지처럼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저는 거지 취급한 적 없고 제가 거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오히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쪽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돈 문제 신경 안 쓴다 해놓고 결국 올케도 나 공격한 건 돈 아니었어? 결국 똑같은 속물이면서 위선 떠는 올케보다야 내가 100배는 낫고 진실된 사람이지. 하여튼 이래서 헛똑똑이들은 안 된다니까. 아, 그럼 형님은 항상 진실된 사람이라 이거네요? 당연하지. 멀쩡히 달려있는 똑똑한 머리 어디다 쓰고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해? 그럼 형님이 쓰시는 물건들 중에 가품은 하나도 없이 다 진짜겠네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냐고. 나는 가짜 취급 안 해. 진짜만 취급하지. 돈 쓸 때는 할인 적립 이런 것도 안 해. 왜? 거지같이 몇백 원에 벌벌 떠는 올케랑은 다르게 진짜 부자거든. 제가 보기에는 신우이가 어떻게든 제게 말싸움을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제가 한때 가르쳤었던 제자에게 신우이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SNS며 프로필에 올린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신우이 분이 올린 사진들이며 물건들 이거 죄다 가짜인데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택이며 마감이며 직접 좀 손보기는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티가 나요. 그래? 그게 왜 가짜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 것 뿐이던데. 이거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왜 가품인지 진품인지 알려 하시는 걸까요? 아니, 내 시누이가 명품 가방이며 구두 같은 걸로 자랑하면서 우리 애들 교육 안 좋은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선을 넘잖아. 내 교사 직업도 비하하고 제자들 가르쳐봤자 하등 쓸모없다. 이러면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빈곤한 사람. 솔직히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되게 본인이나 남들이나 힘들게 하는 분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가품이나 명품 구분하는 방법 좀 알아둘까 해서 본인이 나보고 위선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늘 진짜만 쓰고 진실된 사람이라잖아. 그럼 가품 같은 거 밝혔을 때 어떻게 당황하나 보고 싶기도 하고. 사진으로는 사실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지갑 같은 거 안쪽도 살펴보세요. 필기체 흐릿하게 되어 있거나 각인 같은 거 없으면 가품이거든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것도 이상한 번호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그런 거 다 알아볼 수 있을까? 구분 힘든 것도 있기는 한데 워낙 가품들이 많아서 이 중에 몇 개만 밝혀도 할 말 없게 만드실 수 있겠네요. 저는 결국 제자에게 부탁해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혔고 신우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물건들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엄청 돈이 많은 것처럼 굴어놓고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가짜가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궁하다는 게 한심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제 아이들에게까지 이상한 가치관을 주입하며 악영향을 미치는 걸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올케, 이거 봐. 이번 이태리 가서 명품 좀 뽑았어. 올케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지? 하긴 여행 가는 것도 간당간당한 교사니까 뭐 명품 가방은 쓰지도 못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건 저도 안 가져요. 으이구, 또 허세 부린다. 허세.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비싼 물건이 품질도 좋은 거 몰라? 당연히 비싼 물건 저도 좋아는 하죠.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건 다 가짜라서 안 가진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그런 식으로 남을 까내리는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갑 안쪽에 각인도 없고 택번호도 제작 시기를 뜻하는 건데 완전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요. 시계도 명품이라고 해놓고 완전 무게도 가볍던데. 이거 말고도 하나하나 다 가짜인 이유들 알려드릴까요?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아이고, 당황하셔서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잊어먹으셨나 보다. 그야 형님이 쓸모없다던 제자 인맥 좀 동원해봤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품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라면 창피해서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올케, 이거 남들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지? 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제발 부탁 좀 할게. 응? 죄송하지만 그렇게 명품 사들이는 척하면서 남들한테 돈 뜯어내고 이런 걸 보고 사기라고 그래요.
제 가족들부터 일가 친척분들까지 죄다 알려야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옳게. 내가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옳게 애들 교육에 절대 참견 안 할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난 거 맞잖아. 응? 솔직히 형님을 위해서라도 이건 다 알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처럼 위선 떨거나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옳게. 제발. 내가 잘못했다잖아. 나 남편한테도 이렇게 안 빌었어. 저는 시누이가 그간 해왔던 거짓말들을 다 까발렸습니다. 가족들이며 친척들이며 놀라긴커녕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니 시누이가 그간 해왔던 행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죠. 시누이는 그 뒤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펑펑 써대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채빚을 내어 사치를 부리는 걸 보면 아직도 인간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절대 신경도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으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마마보이인 남편의 어떻게든 사람을 부려먹으려는 속물 시어머니로 인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잘 낳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던 제가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아가, 이제부터 한 집에 살게 됐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배려하자꾸나. 너희 자기 집 장만할 때까지는 내 집에서 머물면서 적당히 손만 거들면 된다. 그렇게 지내다가 돈 충분해졌다 싶으면 독립하든지 하고 알겠니? 어머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이도 이 얘기 꺼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찬성했어요. 나도 이야기는 들었다. 너가 잘 받아들여줘서 고맙구나. 어차피 나는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밖에서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니 너 힘들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현민이 애비야 뭐 하늘 갔으니 너가 아침 저녁 차린다거나 뭐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을 거고 제사며 명절이며 원래 안 챙기는 집안이니 너가 힘들 일도 그렇게는 없을 거고. 저야 뭐 어머님 밑에서 배우면서 배려해 주시는 대로 노력할 뿐이죠. 어머님께서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잘 따라올 거라고 믿는다.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새 집 장만할 때 대출도 해줄 수 있으니 힘내거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보육권 출신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나서 봉사활동 현장에서 알게 된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조금 우유부단하고 기가 약하기는 해도 착한 사람이라 사귀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함께 지내게 된 시어머니 역시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나 아침밥이랑 저녁 좀 꼭 차려줘야 할 것 같은데. 아침이랑 저녁? 지금도 잘 차려주고 있잖아. 아니, 콩나물국에 이것저것 반찬들 포함해서 차려달라는 얘기지. 나야 뭐 괜찮은데 엄마가 나 회식 짰다고 해장할 수 있는 콩나물국은 꼭 먹으라고 해서. 그걸 왜 당신을 시켜서 말씀하셔? 어머님이 직접 하셔도 될 텐데. 당신한테 내가 남편으로서 권위를 못 세운다고 생각하시나 봐. 나야 뭐 당신이 어떻게 하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엄마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당신이 꼭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 엄마 한번 뿔라면 되게 집요한 사람이거든. 어머님이 나 이 집에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괜히 아침밥이며 저녁 차린다고 신경 쓰지도 말라셨어. 어차피 나 맞벌이로 사회복지사 일도 하니까 주부 일은 좀 덜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처음에 말은 했지. 그런데 당신이 버는 돈 들으시더니 아주 기함을 하시더라. 그래도 끝에 사 들어가는 직업이라 많이 벌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그래서 당신이 돈 못 버는 만큼 집안일 더 해야 한다고 하도 화를 내셔서 내가 잘 말해보겠다고 한 상태거든. 당신이 아침밥 차려 먹고 저녁 차려 먹는 거 혼자서도 잘했잖아. 신혼 초인데 괜히 어머님 핑계대고 나랑 기싸움하고 그러려는 거 아니지? 진짜라니까. 엄마랑 카톡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남편이 억울해하며 보내준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보니 참 기가 막혔는데요. 걔가 난 그렇게 돈 못 벌 줄은 몰랐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사자 직업도 한다길래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였나 보구나. 집사람이 사회복지사 일하는 거 꼭 돈 때문은 아니고 어떤 사명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 아니유 사명감이 무슨 밥을 먹여준다니? 너랑 비교해서 돈 버는 거 차이 생각해보면 너가 거의 공짜로 먹여 살리는 수준이구만. 이거 미리 알았었더라면 내가 결혼 뜯어 말렸을 거다. 어휴, 속상해서 원. 엄마가 미리 알았어도 이렇게 이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려? 그래, 우리 왕자님 고집을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대신 너 걔 지금부터 잘 설득을 해서 모자라게 버는 돈만큼은 집안일 시켜야 한다. 걔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사는데 너라도 그 값을 받아내야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호구짓인 거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엄마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조금 억울하기는 하네. 집사람은 나랑 다르게 영업 실적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일 편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영업한다고 상사들 비위 맞추고 거래처한테 딸랑딸랑거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말을 잘 알아듣게 설득을 해보란 거다. 아니,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거를 걔는 왜 한다고 난리래니? 몰라. 어찌됐건 엄마가 말한 대로 집사람한테는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게. 남편 딴에는 제 옹호를 하는 것도 같기는 했지만 어머님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훤히 보이는 대화였는데요. 단순히 돈 때문에 저를 더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내용이 믿기지도 않고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만 납득이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나다. 네 시엠이. 너 요즘 내가 현민이 통해서 한 얘기 못 들었니? 집에서 쉬는 동안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 할 거 아냐. 시집을 왔으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응? 어머님, 죄송하지만 남편이 한 얘기 중에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요. 그럼 제가 남편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일은 그이가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수입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혼 전에 합의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집안일을 하라고 하니 저로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내가 너한테 어디 많은 걸 바라디. 직장 관두고 집안일 하면서 현민이 내조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니. 그냥 집에서 청소 같은 거 지금보다 더 신경을 쓰라는 거다. 막말로 그럼 현민이가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도 똑같이 가사 분담하라는 거냐? 당연히 버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는 건 좀 기분이 그래서요. 아이고의 며느리님 기분도 생각해서 시애미가 말을 했어야 했구나. 내가 망할 시애미였네. 응? 나는 그래도 너 배려한다고 현민이 통해서 말을 했는데 들어먹질 않으니 어쩌란 거니? 내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말하는데도 이렇게 대드는 거 보면 아주 기가 차는구나.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신 건 알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칠첩 반찬에 날마다 콩나물국 차리라고 하던데 저나 그이나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차리려면 제가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요.
막상 출근길은 제가 더 먼데 말이죠. 그래. 내가 너한테 아쉬울 거 없는 처지인데도 출근길까지 배려를 하고 말을 건넸어야 했구나. 신혼집 장만할 때까지 보육원 나와서 혼수 지원 한 푼도 못 받은 애 배려해준 대가가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 자꾸 저 보육원 나온 거 들먹이시는데 저도 남편한테 받은 거 없어요. 저나 남편이나 사회초년생이라 똑같이 빠듯한 형편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너는 친척이 없어서 결혼 축의금 같은 것도 덜 받았잖니. 결국 축의금 평소에 뿌리면서 결혼식 다녔었던 나 생각하면 내가 손해인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리?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콩나물국 끓이고 그이한테 반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너 말하는 뽐새 보니까 그 정도로는 정신 개조가 안 되겠다 싶구나. 앞으로는 계단 청소며 화단에 물 주는 거며 죄다 네가 하거라. 지금보다 2배, 3배는 열심히 해야 한다. 저는 충분히 제 몫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전에 너가 설거지 안 한 것도 봤다. 그리고 어제 빨래도 안 해놓고 널어놓지도 않았더구나. 방도 보니까 모래인지 머리카락인지 잔뜩 쌓여 있고. 제가 최근에 몸살이었잖아요, 어머님. 몸살이라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댈 것 같으면 평생 청소할 꼴 보지도 못하겠구나. 아픈 사람이라도 그럴 이유가 있으면 스스로 병원에 가는 법이다. 너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그렇게 몸살 난 것도 집에서 드러 누워 있기만 해서 그런 거야. 집에 청소도 좀 하고 물걸레질도 좀 했으면 너가 지금 아프다고 누워 있겠냐고. 어머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매일 물걸레로 청소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대요. 세균 같은 거 있으면 막 번지고 그런다던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잖아요. 그런 핑계 대면서 막상 일은 별로 안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됐으니까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집안일을 했어도 내가 너보다 수십 년은 더 했어. 이거사.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도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저는 집안일을 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집안일을 늘려만 갔죠. 청소에 설억지에 밥을 차리는 것도 모자라 김장을 한다거나 변두리 쪽에 가서 고구마를 캔다거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시키며 어떻게든 제 손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서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나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일하는 거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 어머님은 전혀 관두실 생각이 없잖아. 나야 뭐 당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이렇게 엄마 집에 머물면서 월세 같은 거 내는 것도 아니잖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월세라니? 아니, 월세로만 따져도 서울에서 지내면 방값이 얼마냐. 여기 또 역세권이라서 이만한 평수에서 지내려고 하면 돈 꽤나 깨질 텐데. 그런 거 다 아끼면서 지내는 거니까 집에서 추가로 일하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머님한테 뭐 또 이상한 얘기라도 들었나 봐 당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당연하게 하네? 당연한 소리를 꼬아 듣는 게 당신 아닐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은 왜 월세 어머님한테 안 드리는데? 왜 당신은 집에 오면 씻고 편하게 쉬기만 하냐고. 나야 회사 일 워낙 바쁘니까 그런 거고 애초에 우리 엄마 집이잖아. 엄마랑 아들 사이는 가족인데 돈 주고 받고 그러는 게 상식이야? 말싸움 이기고 싶으니까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한다. 그럼 나랑 당신이랑은 가족 아냐? 어머님은 내 가족 아니신 거야? 자꾸 월세니 돈을 덜 버니까 집안일을 더 하라느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산적이야? 야, 지금 너 우리 엄마 욕했냐? 이게 돈도 못 버는 거 좋게 좋게 대해주니까 말을 막 하네. 엄마 말 맞다나 부모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표본을 보여주는 거야. 하! 당신 어머님이랑 나 평소에 그런 식으로 흉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보육원 나온 게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들한테 창피할 일도 아니야. 당신은 그런 거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평소에 날 부모 없는 여자 취급하면서 깔아보고 있었다. 이거네? 자꾸 화제 전환하면서 논점 흐리지 말자. 너가 지금 집안일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굴지 말라는 뜻에서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남편 말 듣고 시어머니 말 들으면서 좋게 좋게 지내라고. 이러다가 끊어진 연 신세 되면 큰일 나는 거 너뿐이다. 연애 때만 해도 배려심 깊고 말 잘 통하고 착하던 남편은 어머님에게 무슨 소리를 계속 주입 듣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말이 통하지도 않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갔죠. 어떤 때는 제가 조금이라도 집에서 쉬고 있으면 한숨을 대놓고 팍팍 내쉬면서 온갖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서 제가 더는 지낼 수 없겠구나. 이혼이 답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시점이었는데요. 야, 미쳤어? 남편 망신 주려고 환장했지? 다짜고짜 너너하면서 막말하지 마. 대체 뭐 때문에 또 이러는데? 회사 왔는데 지금 배가 꾸룩꾸룩 아주 탈이 지대로 났다. 너가 준 콩나물국 맛이 이상하다 싶더니 뭐 수작질이라도 부려놨냐? 내가 수작질을 왜 부려? 사람 먹을 거에. 네 속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라던데. 이런 식으로 요리 못하는 척 상한 거 먹이면서 기싸움하려고 드는 거라고. 장난해? 그 요리 나도 똑같이 먹었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진짜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너야 뭐 보육원에서 지냈으니까 상한 거 먹어도 잘 견디는 체질이겠지. 근데 나는 곱게 자라서 그런 거 먹었다간 바로 탈난단 말이야. 요즘 당신 말하는 거마다 보육원 거리는 거 아주 거슬린다? 나 화나기 전에 적당히 좀 하지? 왜? 보육원 나온 거 창피하지 않다더니 막상 들으니 열은 받으신가 봐. 그러게 일하기 싫다고 왜 남편한테 상한 걸 먹이고 그래? 나 너 때문에 회사에서 지금 화장실 계속 간다고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렇게 헛소리 할 때마다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알아? 그냥 빨리 이 집안에서 떠야겠다. 이혼을 하는 게 답이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야, 이혼하면 보육원 출신인 네가 자립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내가 벌어다주는 돈 덕분에 신혼집 서울에 좋은 거 장만할 희망이라도 생긴 줄 알아. 예쁘다 해줬더니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고 나대고 있어. 그래, 이혼하자. 너 진짜 답이 없는 놈이구나. 잠깐만 이혼?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너 집에 가면 혼날 각오하고 있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상한 음식 먹이고 이겨 먹으려 들어. 미친년이. 남편의 막말에 더는 상처도 받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던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의 입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싶어 실망감과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화를 삭히려고 해도 도저히 가라앉지 않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저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 너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장도 보고 제사 음식도 만들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저희 집 제사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절 같은 것도 딱히 안 챙긴다고 하셨었는데요. 오늘부터 제사 생겼고 명절 같은 것도 이제 다 챙길 거다. 보나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들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며느리 도리 이전에 시어머니 도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미친 소리니? 보육원에서 애미애비한테 버림받은 년 구제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애미 애비한테 버림받은 년? 야, 꺼져. 미친 아줌마야. 너 같은 거 시애미라고 불렀던 게 다 아깝다. 에라 이 미친 아줌마. 너 지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아님 뭐 또 아프다는 핑계로 약을 먹었니? 어쩌니 할 생각이니? 이게 어디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대들고 막말을 하고 자빠졌어. 하늘 같은 시애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신 나간 년이. 야, 내가 인간적으로 맞벌이하고 이 집에서 일한 거 시급으로 치면 댁 잘나신 아들보다 훨씬 더 벌어. 그리고 막말로 영업직이라 인센티브 안 받을 때는 얼마 벌지도 못하더만. 그럴 때도 아득바득 돈 더 많이 번다
어쩐다 하면서 개소리하는 거 보면 진짜로 열받는 거 알지? 이게 진짜 미쳤나? 인간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나올 수가 있니? 막장은 신혼집 장만도 못 해주면서 월세 어쩌고 생색내는 당신들이 막장이고, 남 직업이 돈 못 번다고 비하하고 부모 욕까지 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들 잘 따라주기 바랐어? 됐으니까 아줌마, 나 댁 아들이랑 이혼할 거고요. 제사든 명절이든 알아서 혼자서 잘 챙겨보세요. 아이고, 현민이 아버지, 이 미친 며느리 좀 어떻게 데려가세요? 인연 이거 표독스럽게 대드는 꼴 좀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요? 아주 꼴값을 떤다. 어휴, 정신 나가서는 마마보이 아들이나 기르는 아줌마답네. 진짜 애미가 없는 년들 수준 잘 봤구나. 그래, 이혼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렴. 나도 남편 없고 멍청한 년이랑 그년 밑에서 자란 아들 수준 잘 보고 가요. 차라리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훨씬 낫구나 체감했고요. 인연이 정말 머리채가 뜯기고 싶어? 와서 덤비시든가. 미친 아줌마야. 뒤딜 생각하지 않고 질러버렸고,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발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아주 통쾌했죠. 저는 그렇게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잔소리에 속물근성 가득한 시어머니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는 은근슬쩍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메시지로 연락을 보내면서 힘들면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로는 술을 마시고 취한 목소리로 몇 번이나 울며 재결합을 하자는 둥 질질 짜고 있는 꼴을 보니 참 답이 없구나 싶네요. 당장에야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닥을 완전히 봤으니 앞으로도 쭉 상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위에 나쁜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산막을 살고 있고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터라 아이들 보내놓고 청소하는 시간에 사연을 잘 챙겨 듣곤 하는데요. 제가 겪을 사연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청소기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았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형편없던 자격지심에 쩔어있던 형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을 혼자 돌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동생까지 돌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에 들어가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2에 올라가기 전 자퇴를 했어요. 나이가 어린 탓인지 취업이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의류공장에 취직해 잡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으로 단칸방을 구해 어렵게 살았고 시간이 흘러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조금씩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어엿한 의류 디자이너로 성장했죠. 다행히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요. 아가 많이 바쁘지? 어머니, 지금 다음 시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우리 어머니 뵌 지도 2주나 지났네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사돈 처녀가 말동무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귀찮게 하진 않고요. 귀찮긴 이 늙은이랑 놀아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데 요즘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나 본데 이참에 용돈 좀 올려주고 그래. 아이 참, 어머니 버릇 나빠질까봐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알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도 내 막내딸 같아서 그러지. 요렇고롬 귀여운 딸 하나만 더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겠다. 그럼 어머니는 딸이 2명이나 생기셨네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따마다. 그런데 시간은 왜? 오늘 일찍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가려고요. 우리랑 저랑 나가서 데이트해요.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30분도 안 걸리는데요. 역시 우리 며느리. 그럼 이따 보자.
사돈 처녀랑 맛집 검색 좀 하고 있을게. 네, 이따 봬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어요. 다만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최근 대 기업에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사표를 내고 집에 백수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시댁과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봐주고 계셨죠. 그러다 백수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대뜸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여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집안도 제법 있어 보였어요. 가진 것 없는 백수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닥달을 해대는 통에 시어머니는 적금까지 깨서 결혼식 비용을 보태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아주버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 형님이 아주 못된 신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놓고 티를 내진 않고 꼭 저랑 있을 때만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동서,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 아니라 나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아, 병원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지 뭐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수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상담 환자들이 워낙 밀려 있어서. 뭐,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 말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알아서 전해 들었을걸요. 내가 왜 동서한테 연락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눈치가 없는 거야, 없는 척을 하는 거야? 죄송한데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좀 무식한 것 같아. 무식하다고요? 제가요? 아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사람이 말야.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베베 꼬면서 듣지 말고.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도 모르겠는데요. 봐봐 대드는 거. 어디 가서 이러면 부모 없다고 욕먹는다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부모가 없다고? 지금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짜증나게. 짜증나는 건 저거든요. 어이가 없어도 제가 더 없어요. 알아요? 동서 웃긴다. 그거 자격지심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이버 대학 강의라도 들어. 그런 거 있잖아. 학점 은행제? 말에 뼈가 있네요. 가방끈 짧다고 창피한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되는 거야. 동서가 무식한 건 그만큼 채워넣으면 되는 거고. 형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야말로 골빈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미친년 아니야? 골비였다고. 참나 진짜 지금 나보고 골비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가려서 하시라고요. 방금 느낀 그 모욕감 잊지 마세요. 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수준이 딸려도 한참 딸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못 배웠으면 그만큼 알아서 수그려야지 그깟 한마디 했다고 윗사람한테 골비였다고? 먼저 시비 건 건 형님이잖아요. 저 많이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한다니?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건가?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가방끈 짧은 동서랑 입씨름 하기도 버겁다. 이번 제사상도 혼자 차려야 되는데 수고비라도 보내줄게. 형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5천 원 보내셨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서 천한 몸값에 그 정도 쳐주면 많이 쳐준 거지. 내가 말했잖아. 베베 꼬면서 듣지 말라고. 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진짜 미치셨네요. 2년 사람 되긴 글렀네. 뭐? 년? 수준하고는 내가 동서 갈궈줄게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 알아서 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요. 형님은 항상 제 직업, 학벌 등 모든 걸 걸고 넘어지며 비꼬기 일쑤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저에게 말하거나 약 올리는 건 연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단 둘이 있거나 다른 가족들의 눈을 피했을 때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남편과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제가 눈물까지 보이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았는지 증거를 모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렇게 꼬박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생신기념해서 용돈 보내드렸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안 그래도 방금 문자 떴다. 매번 이렇게 큰 돈 보내서 어떻게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제가 그만큼 버니까요. 어머니한테 드리고도 많이 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뭐 해드릴까 하다가 등산복 풀세트 샀어요. 지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샀으니까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면 되니까요.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저는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큰애도 다 내 딸 같은 며느리지. 요즘 세상에 차별하시면 큰일 나요. 어머, 얘 차별이라니. 지금 내가 너희들을 차별한다. 이 말이냐? 아니,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쟤랑 저랑 차별하시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는 며느리고 누구는 아니에요? 큰애야 말은 가려서 해라.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뭐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난 차별 같은 거 안 한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알겠니? 동서, 뭐라고 말 좀 해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상해지잖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형님은 형님 하던 대로 저는 저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긴 말 할 거 없다. 별거 아닌 걸로 큰일 만들지 말자꾸나. 기분 좋게 쇼핑하고 왔더니 왜들 그런다니. 나중에 내가 연락하마 다들 어여 쉬어. 네, 어머니, 식사 거르지 말고 계시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지냈는데 문제는 바로 연말 모임을 하고 나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계속 저러시니 시어머니도 벼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야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 혼자 있으니 연말에 가족 모임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동생도 불러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은 나름 연말인데 분위기 내야 한다며 또 자기 멋대로 호텔 뷔페를 예약했더라고요. 저도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일이 조금 잘 되던 시기였고 동생도 이제 막 수능을 끝낸 타이밍이었어요. 이미 수시에 합격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던 상태였지만 10대로서 마지막 이벤트라며 굳이 수능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동생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형님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혹여나 동생을 걸고 넘어지며 자격지심을 부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동생도 은근 한성격해서 형님이랑 말싸움이라도 나는 날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별일 없이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뜬금없이 형님이 동생과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뭔가 했는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사돈처녀, 나 누군지 알지? 아, 네, 당연히 알죠.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저번 연말 모임에서 의대 간다길래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처 물어봤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조언 좀 해주려고. 네, 조언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의대 선배잖아. 어디 학교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해. 세상에 의사 되는 게 어디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축하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의대 합격하신지도 모르잖아요. 의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무튼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학비 같은 건 감당할 수 있겠어? 형님, 지금 말씀 선 좀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선을 넘다니. 개천에서 용난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의대 학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깟 옷 디자인 좀 한다고 벌이가 되겠어?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뭐세요? 늘 이런 식으로 저희 언니 갈구셨어요? 뭐? 갈고?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 날 서 있는 것 좀 봐. 너 이 바닥 얼마나 좁은지 알아? 형님 그만하세요.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만두시라고요. 언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산 거야? 뭐? 이런 사람? 내가 어떤데? 어이가 없네? 너 내가 선배인 거 몰라? 아, 그래서 묻잖아요. 저랑 같은 학교시냐고.
저 서울대 의대예요. 그러는 그쪽은 어디 학교 나오셨는데요? 뭐? 서울대? 저기 한남대가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진 모르겠지만 저 서울대 의대거든요. 한남대 갈 바엔 나가 죽는 게 낫죠. 뭐? 지금 우리 학교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완전 선 넘은 거 알아? 선은 그쪽이 먼저 넘었어요. 보니까 우리 언니 앵간히 갈 거 됐겠구만. 저기요, 듣보잡 대학 나온 거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야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왜 그래? 아,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언니, 그동안 이러고 살았어? 속상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자매가 쌍으로 나대네? 너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다 연줄로 이어져 있는 거 몰라? 그딴 거 관심 없고요. 실력이나 있나 모르겠네. 정신과 의사라면서요? 본인이 더 잘 알겠네. 정신 썩어 빠진 거. 뭐? 야, 너 말 다 했어?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년들이 챙겨주려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기어오르네? 아줌마,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학비 걱정을 왜 해? 나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는데? 아줌마는 대학 다니면서 좀 쪼들렸나 보지? 그리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 각오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는 직진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가만히 안 있어요. 성격도 급한 편이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지금 대화 나눈 거 다 캡처해서 사돈 어른한테 다 보내놨으니까 뒷감당 잘해보세요. 언니, 그리고 언니도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마. 멍청이도 아니고 이제 꽃길만 좀 걸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형님과 저를 부르셨어요.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있던 불만을 시어머니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동생을 까내리며 버릇이 없다는 둥 온갖 말을 전하더라고요. 완전 왜곡된 말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할 말 없냐 일래 말없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는 시어머니는 얼굴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시는데 제가 다 땀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무척이나 나무라셨고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보고 살지 말자고 선언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좀 조용해지나 싶었습니다. 여동생도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저도 신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고 디자인 파일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1년 넘게 잠도 못 자면서 준비한 디자인이라 남다른 애정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니 망연자실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하루빨리 소매치기범이 잡히길 바랬지만 돌아오는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모 의류업체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을 카피했다며 절 고소했더군요. 온 집안은 난리가 났고 저는 2주가량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동서, 이번에 고소당했다면서? 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긴. 동서 잘 되는 꼴 내가 못 보잖아. 약 좀 올리려고 연락했지.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세요? 전 정말 결백하다고요. 결백하면 증거를 대면 되잖아. 뭐하러 시간을 끄는데? 진짜 디자인 훔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성공해야지 않겠어? 원래 동서 남의 뒤통수 잘 치잖아. 어머님한테 그 딴 증거들 모아서 드리기까지 했는데 덕분에 난 시댁에서 완전 미운 털이 박혔네. 그게 제 탓이에요? 다 형님이 저지른 건데 왜요? 참나,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동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사람은 살면서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어때 당해보니까? 당해요? 뭐려? 아이 참, 말 여러 번 하게 하네. 경찰 조사도 받고 이제야 좀 느끼는 게 있냐고. 나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그 업체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 좀 잘해볼게.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말고 꺼지시죠? 상관이 없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뭐,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어디 한번 잘 빠져나가봐. 알 수 없는 말만 하시네요. 정신사납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저 갈구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이때 형님이 했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억울했지만 디자이너 일을 계속하기 위해 1,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켰어요.
제 명예에 금이 가서 여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심부름센터에 사람을 시켜 형님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뒤에서 엄청난 짓을 꾸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진실도 마주하게 되었죠. 형님은 의사인 사실 말고는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주변 지인들도 말이죠. 그저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평범한 의사였고 지금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불륜남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던 거였죠. 불륜남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이 많은 의사였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라더니 웃기는 짬뽕이더만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알렸죠. 아니나 다를까 한참 동안 싸우더니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뺨까지 얻어맞은 형님은 이딴 집구석과 엮이기 싫다며 제 발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꾸민 짓이라뇨? 형님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만 아니었어도 그 유산 다 내 건데.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까놓고 말하자. 너도 시어머니 재산 욕심 있던 거 아니야? 저는 돈 욕심 없는데요. 벌만큼 벌고 있고 누구처럼 악독하지는 않아서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하러 쓸모도 없는 놈이랑 결혼했는데. 예, 재산 물려받을 거 생각해서 계산된 행동이겠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실까? 그러니까 의사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공부는 잘하셨나 봐요. 그 머리로 의사까지 되신 거 보면.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냐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왜 저 때문이에요? 형님이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죠.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모르세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 상종하면 안 돼. 너 내 인생 책임져. 제가 왜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그 대학 교수님, 이번에 사표 쓰셨더라고요. 뭐? 사표? 네, 뭐 형님도 더 이상 빌붙을 곳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에서 평판도 안 좋으셨던데 이참에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할걸요? 뭐? 내가 왜? 나 이래봬도 인정받는 의사야. 아, 모르셨나 봐요. 그 남자분 백으로 겨우 연명하던 거.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던데 권고사직 처리 당하기 전에 알아서 그만두세요. 뭐 어디 가서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분이랑 개인 병원이라도 차리시던가요. 뭐? 야, 야라뇨.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고소든 뭐든 해버릴 거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본인 정신머리 좀 고쳐 쓰세요. 그리고 인생 좀 똑바로 사시고요. 그럼 차단합니다. 결국 형님은 병원에서 해고되었죠. 불륜 상대였던 남자는 크고 작은 비리까지 겹쳐 터지는 바람에 알아서 사표를 내고 병원을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백 믿고 간신히 병원에 붙어있던 형님도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잘린 거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하셨고 형님은 약 처방을 잘못했던 환자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를 뱉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독했던 악연도 끝이 남과 동시에 억울했던 제 일도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더 생겼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아이들을 낳고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던 거죠. 재택근무이긴 하지만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도 많이 벌고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다 형님 덕분인지도 모르겠네요. 형님이 저에게 그런 시련을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더 독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버님 말로는 종종 형님에게 연락이 오곤 하는데 지방 어디로 내려가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이제는 관심도 없고 아이들과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연말에 패션위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지만 전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괴팍하고 말 험하게 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돈 없다며 저와 엄마를 싸잡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과하게 만들고 돈까지 내놓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혜영아, 너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랑 아빠가 혼수도 제대로 못 보태줘서 미안하구나. 아무리 박서방이 너 몸만 오라고 했어도 대출을 해서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네 아빠가 빚보증만 안 섰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못난 탓에 가 피해를 보는구나. 엄마,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화낸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때까지 잘 길러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나도 이제 성인이라서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도 아니었고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나 엄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 걸 어쩌겠어? 박서방이랑 내 시엠이 될 사람 볼라치 없어서 그래 이거사. 없는 형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애시당초 그이가 몸만 오라고 한 거 빈말 아니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니까. 사돈 양반 보니까 굉장히 체면 같은 거 따지시는 것 같던데 괜찮겠니? 이제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히 결혼 파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서방이나 나나 돈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럴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 어머님이야 뭐 상견례 때부터 이미 결혼 승낙하신 상황이고 결혼식 일정 잡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질 줄이야 우린들 알았겠어? 엄마 괜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지 마. 보증금 들고 날은 아빠 친구분이 잘못한 거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되는구나. 그렇잖아도 네 아빠 요즘 백방으로 대출 메꾸면서 식당 일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차라리 이 와중에 네가 시집을 가서 그 모습 안 봐도 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싱숭생숭한 게 요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쁜 딸 시집 가면 서운한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시집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셔. 제가 결혼식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었는데요.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갚는 대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정도로 버겁던 시절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번듯한데 기업에 보냈었다면서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혜영아, 미안. 우리 신혼집 장만하기로 한 거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서 꼭 거기서 살고 싶다더니? 직장도 가깝고 완전 새 집도 아니라서 새집 증후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이라며. 그랬었지. 그런데 엄마가 돈을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래?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증 사건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면서 혜영이 너나 나한테 그냥 한 집에서 살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거 있지? 오빠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야 당연히 반대했지. 엄마 잔소리 버티는 것도 나도 이제 지겹거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많이 버겁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사이 친한 거 아니었어? 친한 척하는 거지. 엄마가 그래주길 원하니까. 오히려 친한 마음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얘기했었던가? 학원에서 모의 시험 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고. 응. 그때 어머님이 오빠 시험 치는 거 알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나를 완전 도구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낀달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하면 매부터 들고. 아주 내가 엄마 때문에 집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어차피 뭐 돈 안 주시겠다는 걸 억지로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애초에 호의로 주신다고 한 거기도 하고. 차라리 원룸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 돈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집장만 할 때 보태기도 좋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신혼 초부터 찍히고 싶지도 않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의 합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이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침, 저녁을 꼬박 차리라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언어로 쏟아지는 경멸과 멸시였죠. 사돈분들이 빚보증 때문에 완전히 떨어먹게 되었으니 너도 참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은 두 분 다 식당일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빚이야 갚아야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털어냈고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다. 너가 앞으로 사돈들처럼 돈 헤프게 써버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돈을 헤프게 쓰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빚보증을 선다는 거, 그거 결국 남 믿고 돈 날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니? 사람들이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으면 인간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날 봐라. 개 모임할 때도 주변 평판 따져가면서 딱 검증된 사람들 있는 곳만 들어가잖니. 물론 빚까지 지게 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는 있을 텐데요. 아빠나 엄마나 친구한테 속기는 했어도 해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안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막상 어머님도 결국 개모임 하시는 분들 믿으시는 걸 텐데 친구도 아닌 사이니 속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를 왜 당하냐는 거다. 결국 남한테 속는다는 건 본인 욕심 때문에 다 자초를 한 거지. 아버지는 딱히 욕심부린 게 아니라 친구분 도와드린 건데요. 다달이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니? 그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또 비빌 언덕도 생기는 거니까 보험도 들어놓을 요량이셨겠지. 설마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믿어서 빌려줬다고 하는 거니? 그럼 더더욱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뭔가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괜히 부모님 욕하시면서 둘러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고칠 테니 드러나 보려고요. 이거 당돌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애구나. 혼수라고는 딸랑 1,000만 원만 해온 주제에 낯짝도 아주 두껍고. 나였으면 일가 친척들한테 한 명당 100만 원씩 빌려서라도 혼수 적어도 5천은 해왔을 거다. 돈도 없으면서 잘난 집안 결혼하려고 한 너나 너 같은 거 좋다고 해벌쭉거리는 내 우재나 정말 속이 터지는구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빚 때문에 손 벌리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분들한테 빌려 1,000만 원이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신혼집 장만에 안 보태준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럼 그이나 저나 당장 들어간 비용만 놓고 보면 제 쪽이 오히려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내 셈법이 그따위니까 걱정이라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랑 우재하는 거 마음에 들면 어련히 독립시켜주고 돈도 넉넉하게 해줄 텐데. 당장 열받는다고 따져대고 당장 돈 더 썼다고 생색내는 걸 보니 속이 터지는구나. 어휴. 저는 당장의 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면서 먼저 계산기를 꺼내시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됐다. 입 아프게 자꾸 했던 말하게 하지 마라. 하여튼 간에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행실에 늘 신경 쓰고 다니도록 해. 알겠니?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 후줄근한 옷들 죄다 버리고 좀 이쁜 걸로 맞추고. 엄마와 아빠가 사준 옷을 비하하고 돈으로 대놓고 괄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투에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하루 되풀이 되다 보니 저로서도 계속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좀 써줘. 아니면 어머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거, 음식 같은 거라도 알려주든지. 내가 재료 좋은 곳에서 공수해와서 점수 좀 따려고. 어차피 곧 분가하면 곧 안 보게 될 사이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은 같이 살 건데 친해져 두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오빠가 잘 좀 중재해주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고 하여튼 신경도 좀 써줘. 혜영아, 너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돈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기가 있지. 이대로는 분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잘해보고 점수 딸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 얻어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잘 될까 모르겠다. 결국 남편의 중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종종 웃으시며 미소를 보이시던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라며 일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당황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였죠. 모셔드리겠다고 해도 택시를 타고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애써 시간 마련한 건데 제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일로 나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니네 집 안 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우제 빈정상한 것 같아서 참기는 했다만 이게 대체 뭐니? 돈 없어지면서 눈치도 없어진 거야. 저는 풀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집안 망한 너고 내가 집안 체면 생각해서 결혼 얘기 취소는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스럽구나.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그럼 저희 집안 기울어진 것 때문이에요? 상견례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돈 얘기 별로 안 하셨잖아요. 이미 갖춘 사람한테는 그걸로 잔소리할 일이 있겠니? 근데 지금 너나 사돈 양반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거다. 그걸 순순히 수긍을 하면 될 텐데 바락바락 대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거고. 제가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주의하고 엄마 아빠처럼 돈 날리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시나요? 지금 말하는 뽐새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훤히 보이는구나. 내가 엎드려 절받자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대체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냐? 가난하면 염치도 없어지는 거냐? 네 애미애비 수준도 알만하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막말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보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형편이 힘들더라도 분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거금을 전달받게 되었죠. 엄마, 계좌이체 한돈 봤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이나 보내? 나랑 너희 아빠가 요즘 더 열심히 일한 거 알지? 덕분인지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장사가 잘 풀리게 됐지 뭐니.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 안 그래도 그것까지 얘기하려던 참이다. 네 아빠 친구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더구나. 아빠 빚 보증서 줬던 거 돈 붙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나 나나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뭐? 그럼 아빠가 빚 보증 섰던 것도 다 해결되었었던 거야? 그래. 그래서 너 혼수 때 적게 준비해서 구박받고 있을 거 만회 좀 하라고 돈 좀 붙였지.
일단 그걸로 모자랐을 혼수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또 보내줄 테니까 집 장만하는데도 쓰자꾸나.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기니 내 아빠나 나나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야 하지. 그리고 사돈 양반한테 명품백도 하나 선물할까 싶구나. 엥? 어머님한테 명품백은 왜? 너랑 박서방 결혼하고 나서 내 생일이랑 아빠 생일 물어보니까 비싼 선물을 다 챙겨주시지 뭐니. 아빠한테는 비싼 양복에 나한테는 밍크 코트까지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하시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로 핍박은 했었지만 베푸는 걸 아끼지는 않았었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란 건 노파심에 하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 뿐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날, 저는 엄마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서인지, 그게 아니면 엄마한테는 별 악감정이 없어서인지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니 애미 내 생일 잔치엔 왜 온 거라니 옷은 무슨 거지 새끼 마냥 입고 와선 동냥이라도 하러 온 거라니? 어머님, 엄마가 준 생일 선물 보면 놀랄 텐데요. 뭐 생일 선물이 뭐길래? 그간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 감사하다고 명품백 선물을 했더라고요. 가짜 아니고 보증서처럼 쓰는 개런티 카드인가도 들어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아니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해. 그럴 돈 있음 아껴서 너네 집 만드는데 보태기라도 해야지. 사실 어머님이 모질게 말씀해서라도 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알려주려 하신 건데 제가 오해를 많이 했나 싶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인데 엄마 아빠가 돈 날린 일도 겹치고 저도 죄송스럽기도 해서 순순히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난 또 뭔 대단한 얘기를 하나 했다. 알겠으니 선물 제대로 받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나 하거라. 네. 혹시 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그간 나도 어른으로서 말이 너무 심하긴 했었지. 그리고 어쨌거나 욕봤다. 어머니와 저의 갈등은 얼추 해소가 되었죠. 저에게 틱틱거리는 투도 많이 줄어드신 어머님 덕분에 합가 생활하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다 싶었고요. 남편에게는 굳이 분가를 해야 하나 말을 꺼낼까 고민하던 중 저는 어머님의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집에서 나가서 지내거라. 약속했던 신혼집장만 지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 편하진 않을 테니 그게 좋잖니. 사실 요즘 적응이 되기도 해서 그냥 있을까 싶은데요. 나가면 어머님 잔소리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좋지가 못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런다. 사돈 양반 들먹이면서 너한테 성질낸 것처럼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괜찮아요. 너한테는 민망한 얘기다만 또 사과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사실 개 모임에서 개돈을 들고 개주가 도망을 갔었거든. 딱 내가 받을 차례 앞에서 말이다. 어머님의 말은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제가 계모임의 신뢰관계를 지적했을 때 이미 돈이 없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고 사돈댁도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온갖 게 다 짜증나고 말할 곳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조심하라고 한다는 게 그만 화풀이를 해버렸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니들 일도 버거운데 짐을 얹을 순 없잖니. 어쨌건 나도 도망간 개주 그 망할 것 잡았고 돈도 거진 다 돌려받았구나.
그러니 신혼집 보태주는 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맞다.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요. 꼭 너 생각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 기센 며느리랑 지내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종종 반찬 들고 방문할 테니 그때 홀대나 하지 말거라.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고집대로 봐두었던 신혼집보다 더 좋은 곳에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잘 풀릴 수 있었죠. 돈이나 체면 따져가면서 살던 시어머니, 역시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전보다는 사람이 더 순해지기도 했고요. 이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불신한다는 일이 보이는 그대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소통의 중요성 역시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속을 터놓고 협조하며 지낸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